설악산을 집어삼킨 눈보라 속에서 한 특수요원은 죽어가는 여장교를 살리기 위해 끝내 금기를 넘는 마지막 수단을 택했다. 얼어붙은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든 그 선택은 분명 목숨을 구하기 위한 구조였지만 산을 내려온 뒤 돌아온 것은 감사도 영웅담도 아니었다. 그를 기다리고 있던 건 성범죄 의혹, 악의적인 소문, 그리고 군사 재판이라는 가장 잔혹한 지옥문이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채널 구독해주세요.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무료로 할 수 있는 소중한 응원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나와 참 하찮은 원판을 걸고 독점하고 자빠졌네 진짜 짜증나게. 707은 참 겉멋만 부리러 여길 왔나? 귀청 떨어지게 울린 하드록의 소음을 뚫고 싸늘한 음성 하나 알파짐 내부의 기류를 바꿨다. 땀과 탄산마그, 내슘과 독한 쇠비린 내음이 진동할 공간은 모든 최정예 부대원만 남은 특수작전팀 전용 훈련장. 시비를 걸어 온 인물은 바벨의 축 옆에서 하얀 분말 가루를 문지르고 있던 해군 엘리트팀 UDT 소속 송서아 대위였다. 전교 1등 수료는 기본 지옥훈련 과정을 맨 처음 홀로 통과한 서아는 특수부대 내의 독보적인 악마자식다. 냉옥 여제자라는 별명처럼 서아의 매서운 시선에는 일말의 자비도 없었고 갈라지는 견고한 몸매 위로는 타부대에 향한 과도한 우월감이 가득 차서 보였다. 서아의 뼈찬 조롱이 향한 타겟 방 180kg의 원판을 몸통에 올리던 장교였다. 특전 707 핵심 타격단 소속 강태건 팀장 즉시 귓속 끼운 채인 검은 귀마개를 조용히 빼면서 시선을 돌렸다. 짙게 그을린 승모근의 예전 전투 때 패인 상처가 언뜻 비춰졌고 밀착된 전술 셔츠조차 찢을듯 팽창해버린 그놈 체격은 실로 펄떡거리는 괴물상 같았다. 이미 150kg 웜업 세트 손쉽게 마친 그랜 송서아의 조롱에 일절 멘탈의 흔들림 갖추지 않았다. 그랜다. 송대 위에 검은 동공 뾰족하게 찔러온다면은 강 팀장의 동공은 해 한 줌 파고들지 못할 어둠 속의 암흑이다. 루틴 방해하지 마라. 송 팀장 여군대위 들고서 서선 텀블러 매트 위 팍 내리꽂으며 비웃음을 줬다. 여군은 금방 160kg 핵심 루틴을 5번 퍼펙트 폼으로 끝낸 직후였다. 남자 특수요원도 기겁할 만 괴물 무게다. 이걸 정령 트레이닝라 부를 건가? 내 시각 노인 요가로 비치는데? 혹시나 707의 뉴 핵심 작전이 도로변 나가 차량 안내라도 뛰는 건가? 딱 그쯤 힘이라면 야광봉 휘두르기 참 알맞군. 돌연 훈련장 사방에서 바벨들이 매트 위 곤두박질 무거운 파열음이 터져나왔다. 근방에서 훈련 중인 70과 UDT 군인들의 두 눈이 한 곳에 쏠렸다. 평범한 사병 간의 신경전이 아니었다. 한국 군대 특수부대 최고 봉우리 양 진영의 자부심이 지독하게 충돌할 화약이 터진 형국다. 강 팀장은 고개 좌우로 틀어 뼈맞출 파열음 울리며 느릿이 돌아섰다. 완력이 특임대의 진리라고 확신하나? 전부는 아닐세. 기저탕 전제 조건이지. 여 팀장이 바짝 걸어와 그놈 승모에 꿰맨 707 마크를 검지 끝으로 팍팍 밀다. 군살이라고 발견할 틈 전혀 170cm 이상급 매끈하고 묵직한 골격. 서한테선 서늘한 페퍼민트 향취 가득한 저기가 발산돼 나왔다. 기본적 소양도 안 되는 약골이 최고급 배지를 받고 다니니 기막혀서 이래. 해군 소속이라면 당장에 쫓겨났을 텐데. 퇴출. 강 팀장의 얼굴 근막이 희미하게 일그러짐. 대테러 타격 시 폭탄의 파편돌 온몸에 맞고도 목표물 제거해 강철로 칭송된 남자께 절대 던질 수 없는 능욕이었다. 강 팀장은 무원속 머신에 걸어갔다. 콜콜. 기대단 기본 요건의 종착을 확인하게 함세. 그랜 180kg 철봉 양쪽에 20kg 강철을 시끄러웁게 결합했다. 합산 220kg 금소금이 훈련장을 가득히 채웠고 707내 장사왕이라 칭하던 박요원마저 입을 떡 벌리는 미친 하중 밑에 전원이 마른 침만 넘겼다. 강 팀장은 변함식 잠잠했으나 놈의 육중한 메스감 내부에서는 살벌한 저기가 끌어올라 맴돌다. 서하대위 시선이 매서워지다. 220kg는 여군 인생 절대 불가능 초월의 수치밖에 3개였다. 당장 오기 부리는 건가? 허세가 아니고 당연한 대가지.
송 팀장. 강 팀장의 톤다운 짙게 울렸지만 참 압박감은 쇳덩이 중량을 압도했다. 내기를 하지. 본인요 기구를 정복하면 여대위는 707전 병력 면전서 참 건방진 새치열을 놀린 잘못에 대해 빌어라. 송 팀장은 파르를 꼬고 폭소를 멈추고 표정물을 본짐승처럼 흉악하게 웃음. 웃기군. 내 놈이 깔려 숨져 실패하면 네가 못 버티면 강 팀장은 잠깐 고요하더니 첨언했다. 과정이 마칠 때까지 내 콧잔등 UDT 마크를 붙이고 돌아다님 707의 명예들을 걸고 콜 여대위는 단 1초의 고민조차 없이 맞받았다. 여장교의 짐작상 남장교의 골격상으론 결코 들 수가 없는 하중이었다. 하지만 강 팀장은 두 눈을 감고 잠깐 뇌리 속에 이미징 훈련을 마치더니 웨이트용 밴드조차 생략한 채 즉시 쇠봉 아래로 파고들었다. 숨죽이는 침묵 속 놈이 등 근육에 철파이프를 얹고 일어서는 찰나. 바닥 쪽 우레탄이 짓눌려 푹 꺼졌다. 쾅. 굵은 호흡의 폭발음과 같이 220kg의 쇠봉이 뽑혀 올랐다. 거인이 거대한 운석을 안고 선 듯한 단단함에 송서아의 동공마저 떨려왔다. 강 팀장은 조용하게 착석했다. 굵은 와이어 같은 동맥의 핏줄이 터질 듯 솟구쳐왔고 허벅지가 지면과 수평을 이룬 찰나 놈은 다이너마 폭발하듯 솟아올랐다. 하나 사실 내기는 끝났다. 그렇지만 강 팀장은 쇳덩이 내려놓지 않고 곧장 두 번째 스쿼트 시작했다. 두울 1회보다 참 깔끔한 컨트롤이었다. 금방 특전매는 기절을 넘어 경이로움마저 삼켰다. 이윽고 전원의 턱이 확 벌어진 찰나놈은 세 번째 스쿼트를 시도하더니 최하단 지점에서 무려 3초를 정지하는 숨막히는 퍼포먼스를 마친 뒤 사납게 일어섰다. 셋! 쾅 쇠뽕이 렉에 꽂히는 굉음이 포탄 소리처럼 훈련장을 때렸다. 온몸에 혈관이 비명을 지르고 땀이 비오듯 쏟아졌지만 강 팀장의 안색은 가벼운 산책을 끝낸 사람처럼 고요했다. 그랜 안색이 창백히 변한 송대위를 쳐다보며 말했다. 말로 사죄는 안 받겠다. 가빠진 호흡 고르며 남자가 선포했다. 대신 707의 작전 체계가 해군보다 월등한 까닭을 A사 10장 분량에 잡힐 반성문 작성해서 내 책상에 올려놔. 너희 팀장의 자존심 걸고 강 팀장은 목에 두르고 있던 스포츠타 휴지통에 무심하게 던져넣고는 트레이닝문을 나섰다. 송대위는 미동도 못한 채 야만적인 완력차를 증명하고 남겨진 220kg의 바벨들과 조각이 되어버린 자신의 우월감을 멍하니 번갈아 볼 뿐이었다. 훈련장에서의 사건은 220kg 신드롬 나는 밈이 되어 부대 전체를 들썩이게 만들었다. 콧대 높던 해군의 얼음 공주가 707의 조용한 악마에게 무참했다는 썰은 연일 최고의 이야기다. 그날 이후 송 팀장은 굴욕감에 화를 내는 대신 자신의 요원들을 기절 직전까지 몰아붙이며 육군을 이기기 위한 도끼를 뿜어냈다. 얼음을 걷는 듯한 긴박감 속에 연합훈련의 하이라이트인 혹한기 빙벽 전술 훈련이 도래했다. 장소는 강원도 설악산 입산 금지 악마의 이빨이라 불리는 직벽 얼음지대 체감상. 영하 20도를 맴도는 파괴적인 폭풍설이 불고 있었다. 회의사항 핵심은 시루트 얼음 직진 돌파. 하지만 브리핑을 듣던 강 팀장의 표정이 무겁게 굳어졌다. 벽면을 조용히 관찰하던 강 팀장이 손을 들었다. 교관님, 시루트는 우회해야 합니다. 어제 극심한 온도 이상 상승으로 내벽 코어에 수많은 균열이 발생했고 그 위에 눈이 쌓인 상황입니다. 내벽 안쪽에서 하중을 버티지 못하는 파열음이 들립니다. 산사태 붕괴 직전의 전조 현상입니다. 교관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찰나 송 팀장이 금속 비너 한 개를 강 팀장의 발밑에 툭 던지며 비웃었다. 파열음 감성적이 신의 강 팀장 안전기를 타면 40분이나 밀려난다고 707은 눈사태 두려워 작전도 망치나 보지. 우린 그런 헛소리 안 믿어. 강 팀장의 눈이 순식간에 험악하게 번뜩였다. 미신이 아니다. 송 팀장 상군이 보내는 경고다. 쫄 먹었으면 텐트서 라면나 끓이고 있어. 우린 전진한다. 치루트 진입 만료할 틈도 없이 송서학과 UDT 대원들은 바락나도 분출하듯 미친 속도로 빙벽을 타기 시작했다. 미친 짓을 강 팀장은 이를 악물고 송수신길 들었다.
707원 비루트 5회로 뛴다. 전력 2배 그리고 비상용 장비 최상단으로 세팅해놔. 강 팀장의 팀이 방향을 튼튼 찰나 숲 전체를 뒤흔드는 끔찍한 굉음이 터졌다. 단순한 눈폭풍이 아니었다. 깎아지은 직벽 상단의 거대 얼음 전체가 괴물의 아가리처럼 쩍 갈라지며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전원 업드. 강 팀장의 고함과 동시에 수백 톤의 백색 사신이 시루트를 집어삼켰다. 그 생지옥 속에서 강 팀장은 반사적으로 허리춤에서 조명탄을 뽑아 UDT 팀이 마지막으로 관측된 지점을 향해 쏘아 올렸다. 무전기 너머로 송 팀장의 찢어지는 비명과 노이즈가 뒤섞이다. 이내 끔찍한 정적이 찾아왔다. 거센 눈보라 지나간 자리. 10톤 빙벽은 거대한 눈무덤으로 변해 있었다. 해군 전원 실종. 요원의 절망적인 외침이 울리자마자 강 팀장은 이미 백팩에서 열감지 장비를 꺼내 들고 있었다. 전원 수색 포메이션으로 변한 골든타임 10분 내가 앞장선다. 최부사 상황 통제실의 즉각 응급구조 헬기 타전의 나머지 병력은 내 뒤를 바짝 따라붙으며 재난 지역 수색을 전개한다. 강 팀장은 눈폭탄로 형성된 거대한 구덩을 향해 주저없이 몸을 던졌다. 뇌리를 스치던 여 팀장의 서늘한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전우를 살려야 한다는 본능만 번뜩였다. 통신 주파수부터 잡아. 생존 신호가 최우선다. 몰아치는 칼바람 속에서 강 팀장의 뾰족 갈린 명령이 꽂혔다. 영하 20도를 맴도는 호환의 절벽. 매몰 속부는 곧 죽음의 카운트다운을 의미했다. 포착. 여기 매물자 2명입니다. 요원분들이 야전삽을 준 채 맹렬하게 눈을 파고 들었다. 비참한 몰골에 해군 대원 2명이 모습을 드러냈다. 한 명은 비통하게도 이미 심정지 상태였고 다른 한 명은 다리뼈가 산산조각 난 채 극심한 저체온증으로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최중사는 즉시 응급처 실시하고 이송 준비해 아직 실종자 1명이 남았다. 무전 신호가 안 잡힙니다. 송 팀장 대위님 위치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강 팀장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무전 장비가 파손되었거나 상상 이상으로 깊숙이 매몰되었을 최악의 시나리오. 그랜 무작정 파헤치던 작업을 멈춰 세우고 맹수와도 같은 눈빛으로 산사태의 궤적을 훑기 시작했다. 선발대가 구출된 곳은 완만한 평야였으나 대자연의 산사태는 반드시 사각지대로 먹잇감을 몰아넣기 마련이었다. 저쪽 구덩이다. 강 팀장이 거대한 암석들벽 아래 형성된 죽음의 함정인 테레인 트랩을 가리키며 포효했다. 전 요원 저 위치를 집중적으로 파고든다. 요원들이 다시 악착같이 삽질을 시작했다. 일매 인파 내려가도 기미가 보이지 않자 강 팀장은 거추장스러운 장갑과 삽을 내팽개치고 짐승처럼 맨손으로 얼음을 핥히기 시작했다. 근육이 찢기고 손톱이 부서져 붉은 피가 눈을 적셨지만 그랜 고통조차 잊은 채 미친 듯이 파고들었다. 찾았다. 강 팀장의 피투성이 손끝에 카본 소재의 전술 헬멧이 닿았다. 송 팀장 아니었다. 수톤에 달하는 얼음벽 아래 갇혀 있었으나 기적적으로 생긴 틈새 덕에 앞산은 면한 상태였다. 그러나 생명줄 표식는 절망적이었다. 강 팀장이 얼어붙은 서아의 상체를 꽉 쥐고 눈구덩이 밖으로 끌어올렸다. 서아의 안색은 이미 산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시체처럼 굳은 피부의 입술은 짙은 보라색으로 변색되었고 초점 이은 눈동자는 허공을 향해 있었다. 맥박 확인해. 강 팀장이 다급히 서아의 경동맥에 손을 짚었지만 끔찍한 정적만이 감돌았다. 멈췄습니다. 최중사가 비참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포기하지 마. 아직 맥 잡혀 있어. 강 팀장이 괴수처럼 으르렁거리며 외쳤다. 최중사 비상헬기 ETA 다시 확인해. 강 팀장님 악천후로 운항 불가랍니다. 최소 20분 아니 30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20분이라니. 강 팀장은 핏기가 가신 송 팀장 안의 이목구비를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지금 몸 상태로 단 5분이면 돌아올 수 없는 뇌파괴. 10분이 지나면 의학학적 사망 확정이었다. 심장은 다 써버렸으나 무거운 바위 얼음에 짓눌려 갈비뼈 부러졌을 확률이 커서 섣부른 심폐소. 생술 CPR은 오히려 놈들의 폐장을 찌를 흉기가 될 수 있었다.
핫팩팩이나 얇은 은박 담요 따위는 뼛속까지 얼어붙은 몸을 녹이기에 한참 부족했다. 빌어먹을 강 팀장이 눈밭을 주먹으로 강타하며 분노를 터뜨렸다. 그 찰나놈의 이성의 작전팀 최후의 생명 매뉴얼 중 가장 극단적이고 짐승적인 체온 공유법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최 부산의 강 팀장님 지금 즉시 자녀 요원 인솔에서 20M 후방으로 빠져 주변에 임시 방풍 텐트를 구축한다. 내 추가 지시가 떨어지기 전까지 누구도 이 반경 안으로 넘어오지 마. 철저히 막아내라. 알았지. 최 부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으나 대원을 찢어 죽일 듯한 강 팀장의 선을 펄 안광에 짓눌려 황급히 경례했다. 명령 수달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시야 밖으로 사라지자 강 팀장은 송 팀장을 둘러엎고 폭풍설을 피할 수 있는 비좁은 암벽 틈새로 은폐했다. 그랜 백팩에서 전술 텐트와 혹한기용 침낭을 끄집어내어 얼음 땅 냉기를 차단했다. 이어 그랜 눈물과 피로 범벅이 되어 얼어붙은 송 팀장 안의 방한복을 괴물처럼 찢어 발겼다. 꽁꽁 언 특수 섬유가 유리 조각처럼 파열음을 내며 바닥으로 흩어졌다. 미워해도 좋다. 송 팀장. 그랜 굳게 닫힌 서하의 귀에 대고 속삭임. 강 팀장 역시 폭풍설에 흠뻑 젖어버린 본인의 상의를 자비 없이 뜯어 던졌다. 영하 20도의 눈폭풍이 맨가슴을 때리자 마치 화산불 불에 데인 듯한 착각이 일었다. 남잔 이미 염라대왕 문지방을 반쯤 넘어간 송 팀장의 얼음같이 찬 몸뚱이를 본인의 벌거벗은 상체 피부로 강하게 품어안다. 악! 야릇했던 감정 따위는 일절 비집을 틈이 없는 완전한 지옥의 고통이 밀려왔다. 송 팀장 안의 육신은 무거운 드라이 아이스를 안고 있는 것과 차이 없었다. 피부가 맞닿는 찰나 세포가 비명을 지르며 파괴되는 듯한 충격. 그것은 살점을 찢는 아픔을 넘어 골수를 얼려 부수는 잔인한 한기였다. 강 팀장은 단열 침낭을 끝까지 끌어올려 두 사람의 형체를 완전히 봉쇄했다. 정신줄 놓지 마. 그랜 서하의 귓바퀴에 뜨거운 숨결을 내뱉으며 통곡하듯 소리쳤다. 이런 개죽음은 용납 안에 송 팀장 네가 매일 욕하던 707 부대장품에서 이딴 식으로 초라하게 끝내지 마. 당장 눈 떠. 눈을 떠서 평소처럼 나를 쏘아보란 말이다. 강 팀장은 단순한 물리적 열기가 아닌 자신의 혼과 생명력을 쥐어짜 서하에게 밀어넣고 있었다. 심박이 끊긴 서하의 차가운 가슴 부근에 자신의 뜨거운 흉부를 강하게 밀착시켜 심장 고동을 일치화시키려 애었다. 지옥과도 같은 시간이 흘렀다. 고작 10분 남짓이었지만 강 팀장에게는 전생을 겪어내는 듯한 고통이었다. 강 팀장 역시 심각한 열 손실로 인해 시야 흐려지고 환청이 들리기 시작했다. 여기서 끝인가? 의식이 아득해지던 찰나였다. 얼음장 같던 송 팀장의 등줄기에서 전기가 통하듯 미세한 파동이 이었다. 굳게 다물려 있던 창백한 입술 틈새로 죽음을 거스르는 가느다란 숨소리가 새어나왔다. 헉! 살아났군. 강 팀장의 입술 끄트머리에서 안도의 탄식이 터져나오는 것과 동시에 최 부사의 다급한 무전과 함께 굉음을 내며 설산을 찌저귀는 구급 헬기의 프로펠러 소리가 진동했다. 강 팀장님, 항공구조대 도착했. 바위 틈을 비집고 들어오던 최 부사는 그대로 돌부처처럼 굳어버렸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상체를 온전히 드러낸 강태건 대위가 실오라기 하나 없는 송서하 대위의 상반신을 야수처럼 꽉 끌어안은 채로 있는 무척 충격적인 장면이었다. 너 들었냐고. 특임단 강 대위가 해군 송 대위를 눈밭에서 확 벗겨놓고 안고 있었대. 미친 거 아니야. 훈련장에서 크게 당했던 걸 복수하려고 기회를 노린 거라며 참 어떻게 기절한 여성 장교를 상대로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가는 악의적 소문은 전염병보다도 훨씬 빠르고 설산의 강풍보다도 매서웠다. 첩첩산 중 훈련장에서 발생한 비극은 국군 수도 병원의 중환자실을 지나 대한민국 군사작전의 핵심인 계룡대 본부의 통제실까지 두세 시간 만에 퍼져갔다. 최 중사는 부대의 원칙에 맞춰 본인이 두 눈으로 본 광경을 의무적으로 기록해야만 했다. 작성된 현장 보고서는 짧았으나 그 문장이 숨기고 있는 충격파는 대지진과 같았다. 임시 피난처 발견 당시
강태건 대위와 송서아 대위 2명 다 방한복과 상의를 탈의한 상태. 강 대위가 맨몸인 송 대위를 강하게 품고 있는 것을 목격함. 비상 속보를 즉각 전달받은 특전사령관은 너무 큰 충격을 받아 뒷목을 잡았다. 이건 가벼운 동계 훈련 중 난 사고가 아니었다. 특수부대와 UDT의 자존심 대결. 양측 군대의 힘겨루기. 두 젊은 남녀의 스캔들. 거기에 얼마 전 훈련장 안에서 터진 위협적 도발 사태까지 한데 엉켜서 아주 추잡하고 더러운 서사가 새롭게 창조되어 가고 있었다. 악감정 섞인 충격적 복수의식을 잃은 송서아는 국방수도병원 중환자실 ICU로 급히 이송되었다. 내부 장파열을 동반한 치명적 저체온증과 갈비뼈 연속 골절. 그녀는 인공호흡 장비에 의지한 채 사신의 문턱에서 외로운 전투를 벌이고 있었다. 강태건 역시 긴급 병동 침상에 몸을 뉘어야만 했다. 송서아 몸에 숨을 불어넣기 위해 본인의 생존 에너지를 글자 그대로 쏟아부은 대가는 끔찍하기 그지없었다. 중심 체온이 최저 수치로 낮아졌고 얼음 조각을 맨손으로 부수던 두 손가락은 세포가 죽어 괴사 위기에 처해 칭칭 감긴 붕대 속에서 감각을 상실해갔다. 하지만 병동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시선 중 그를 동정하는 자는 한 명도 없었다. 괴물을 보는 듯한 시선 쓰레기 취급을 하는 듯한 조롱뿐이었다. 강대위가 갇힌 감방의 공기는 시베리아 벌판보다 차가웠다. 국방부 수사본부에서 파견된 헌병대와 군사경찰 특수수사단이 감금 밖을 2중 3중으로 감시하고 있었다. 그는 영광스런 부상자가 아니라 성범죄 취급을 받았다. 현 상태는 말할 만한가요? 조사관이 펜을 까딱거리며 감정 없는 목소리로 물었다. 강태건은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오직 피 묻은 붕대 뭉치만 헛개비듯 응시할 따름이었다. 이봐 강대위, 우리도 같은 업계 사람끼리 험한 꼴 보고 싶지 않네. 딴말 말고 진실만 털어놔. 지난 알파 체육관에서 송서아 대위한테 하극상과 비슷한 모욕을 당한 적 있지? 악심이 남았던 거지. 침묵함은 너한테 독이다. 송 대위가 임무 통제를 벗어나 위험지대인 시루트로 단독 진입을 했어. 그 헛된 자존심 때문에 애꿀은 대원이 전사하고 본인도 죽을 뻔했단 말이지. 그래서 이번에 뼛속까지 참교육을 시전하고 싶었나? 군사경찰 조사관의 어조가 얼음 조각처럼 날카로웠다. 의식불명인 여성 장교 군복을 산산조각 찢고 맨살을 부비댈 때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지? 한심한 수컷의 복수심이 좀 채워졌어. 707 부대를 엿먹인 그 자존 높은 암캐를 내 밑에 짓눌러놨다는 생각에 환이라도 느꼈냐고. 조사관의 비열한 도발에 강태건의 고개가 천천히 들렸다. 칠흑 같은 시면의 눈동자가 조사관을 응시하자 에어컨 냉기보다 더 찬 기운이 방안을 훑었다. 내 사명이었다. 그 특수임무 생존 교본 제사장 3조에 명시된 최후의 생명구조 사명이었다고. 두건이 벗겨지고 강태건이 마주한 장소는 평범한 군사시설이 아니었다. 파주 외곽에 방치된 폐광을 거쳐 도달한 위성 감시조차 차단된 지하 8층의 은닉 벙커 특수정보사령부 산하의 은밀한 안가였다. 밀실 내부엔 얼음장 같은 강철 테이블과 의자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리고 정적이 무겁게 내린 반대편에 한 사내가 팔을 꼬고 앉아 있었다. 각이 진 흑색 작전복을 입었으나 계급장 위치는 텅 비어 있었고 우측 가슴에 새긴 박무진이라는 이름 석자만이 유일한 표식증이었다. 그는 강대위 박무진 대령 군수내부조차 그 존재를 껄끄러워하는 정보분의 비밀부대 백사의 총책임자였다. 술을 대접할 시간은 없으니 즉시 본론으로 넘어가자. 박무진이 묵직한 서류 뭉치를 책상 한가운데로 던졌다. 강태건 대위, 너의 실력은 아쉽지만 군 생활은 이걸로 끝났어. 그놈의 추잡스러운 스캔들 때문에 너를 걷어줄 부대는 대한민국에 단 한 곳도 없거든. 송서아 대위 또한 상황이 같지. 대원들을 죽음으로 내몬 미친 여자. 최근 그녀를 부르는 별명이라네. 두 사람 모두 빛의 세계에선 완벽히 버려진 폐기물 카드가 됐어. 강태건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제게 이런 참담한 현실을 각인시키려 부르신 건 아닐 텐데요. 우리 조국은 통제 불가능한 맹견들이 필요하거든. 박무진이 섬뜩하게 웃으며 세 번째 서류를 넘겼다. 더 솔직히 말하면 장부상으로 이미 사망 처리된 망령들이 필요해. 그가 침침한 조명 아래로 흑백 감시 사진 한 장을 슥 밀어넣었다. 안개가 짙게 깔린 항만 부두였다. 인천 제사부두 이곳에서 매일 밤 무슨 헛짓거리가 벌어지는지 눈치챘나.
1급 기밀에 해당하는 최신 무기 도면들이 패자제로 위장해 밀항선을 타고 있어 적성국으로 넘어가는지 반군 세력으로 흘러가는지 추적조차 파악 불가야. 박무진은 흙 묻은 인식표와 함께 다른 서류 한 장을 스윽 꺼냈다. 해군 특수사령부 정태석 소령놈들의 조직에 위장 잠입시킨 우리 측 첩자였는데 한 달 전부터 생사가 묘연에 양다리를 걸치다 정체가 뽀록났거나 아니면 아예 검은 돈에 매수당해 배신을 때렸거나 둘 중 하나겠지. 강태건이 턱을 괴며 뾰족하게 반문했다. 암살이 필요하다면 기존의 707이나 특임 정예팀을 쓰시면 될 텐데요. 박무진이 한심하다는 듯 혀를 찼다. 강대위 아직도 군 조직이 정의롭다 믿나? 밀수입 집단의 배후는 내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어 국방부에 썩어빠진 장성들부터 심지어 내 구역인 정보국 수뇌부까지 빨대가 꽂혀있지. 정식 작전 허가가 떨어지는 즉시 기밀이 새어나가 정태석은 토막 시체가 될 테고 항만의 증거들은 연기처럼 사라질 거다. 그는 번뜩이는 눈빛으로 강태건을 훑어보았다. 하지만 너희 반역자 꼬리표를 단 놈들은 예외지. 이미 부대에서 파인 골칫덩어리들 아닌가? 강대위 넌 지휘 체계와 매뉴얼을 박살내고서라도 목적을 달성해냈어. 난 바로 그 통제 불능의 독단성과 무자비한 실행력이 탐나는 거야. 박무진이 눈짓으로 굳게 닫힌 방문을 가리켰다. 잠금 장치가 풀리며 사복 요원들의 호위 속에 송서아가 밀실로 들어섰다. 아직 체력을 다 회복하지 못해 안색이 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두 눈만큼은 살기를 품고 있었다. 그녀 또한 까닭도 모른 채 죄수처럼 끌려온 터라. 강태건을 마주하고 놀랐으나 이내 감정을 짓누르고 포커 페이스를 지켜냈다. 박무진이 교활하게 미소 지었다. 송대위 넌 나락으로 추락하는 와중에도 얄팍한 자존심 따윈 개나 줘버리고 사태를 꿰뚫어보는 결단을 내렸어. 그 무서운 생존 본능과 잔혹함이 내겐 훌륭한 무기지. 그는 사냥감을 노리는 뱀처럼 두 사람을 주시했다. 무엇보다 내가 너희를 한 조로 묶는 진짜 이유가 뭔지 한 놈은 제 살을 깎아 동료를 살려냈고 다른 한 놈은 제 무덤을 파면서까지 그 빚을 갚았잖아. 피비린내. 나는 전장터에서 서로에게 등을 맡길 수 있는 야수들. 세상 천지에 너희 둘만큼 소름 끼치도록 견고한 신뢰관계는 존재하지 않거든. 박무진이 진지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 방을 나서는 순간 너희 둘은 수치스러운 불명의 저녁을 맞이하게 된다. 평생 성범죄자와 대원들을 사지로 몬 무능한 지휘관이라는 주홍 글씨를 달고 쥐죽은 듯 살아가겠지. 그는 부산 8부두 작전 파일이 담긴 흑색 철제 폴더를 테이블 중앙으로 거칠게 밀어냈다. 그러나 지금 이 파일을 여는 순간 강태건과 송서아라는 존재는 대한민국 호적에서 완전히 지워지고 공식적인 사망자가 된다. 직책도 과거의 영예도 없이 어둠 속에서만 숨쉬는 그림자 요원이 되는 거다. 싸늘한 지하의 정막을 깨는 그의 음성은 묵직했다. 국가의 심장부를 갉아먹는 반역자들을 어둠 속에서 처단하는 것. 그것이 제군들의 마지막 속죄이자 새로운 임무다. 미래를 결정지을 짧은 침묵이 흘렀다. 나락으로 추락한 채 비참한 숨을 연명할 것인가? 아니면 이름 없는 조국의 칼날이 될 것인가? 송서아는 천천히 시선을 돌려 강태건과 눈을 마주치게 됐다. 한때 그녀의 눈을 가득 채웠던 맹렬한 라이벌 의식과 자만심은 흔적조차 사라지고 없었다. 그 자리엔 벼랑 끝에 내몰린 전우에 대한 씁쓸한 연민과 결의만이 번뜩였다. 강태건은 굳은 표정으로 심한 화상 흉터가 일그러진 오른손을 뻗어 결연히 부산 8부두 작전 서류를 움켜쥐었다. 임무를 하달해 주십시오. 송서아 또한 망설임 없이 그의 투박한 손등 위로 자신의 손을 포겠다. 저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컴컴한 조명 아래 박무진 대령의 입가에 섬뜩하면서도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잠들었던 두 짐승의 심장이 마침내 핏빛 사냥을 향해 박동치기 시작했다. 과천의 은밀한 지하 지휘소, 박무진 대령이 호언했던 신분 위장은 소름 끼칠 정도로 빠르고 완벽하게 처리됐다. 강태건 대위는 설악산 폭설 혹한기 훈련 중 크레바스에 추락하여 시신조차 건지지 못한 숭고한 순직으로 조작되었다. 반면 송서아 대위는 무리한 작전 강행으로 대원을 잃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다. 신경쇠약 끝에 부산 앞바다에 스스로 몸을 던진 비관 자살로 문서가 마감되었다. 며칠 뒤 텅 빈 시신 대신 흙 묻은 계급장과 찢어진 군복만이 담긴 두 개의 빈관이 오열하는 유가족들에게 안치되었다. 그렇게 대한민국 군대와 세상의 모든 문서에서 강태건과 송서아의 흔적은 연기처럼 영원히 지워졌다.
오늘 자정부로 박무진이 침침한 백열등 불빛 아래 작전실에서 입을 열었다. 살기가 어린 그의 음성이 금속 벽을 타고 소름 끼치게 울려 퍼졌다. 이제 강태건과 송서한은 무덤에 있다. 너희는 국가의 어두운 이면을 도려낼 비밀 부대 흑호의 유령 요원일 뿐이다. 책상 위로 두 장의 엉성한 위조 신분증이 스윽 미끄러져 들어왔다. 강태건에게는 강동식이라는 새로운 가짜 신분이 주어졌다. 30대 중반 사체 비쫓겨 전국 공사판을 떠돌다. 성격 장애로 매번 쫓겨나는 전직 공사판 10장. 그는 부산 팔부두의 최하층 일용직 하역 조장으로 위장할 예정이었다. 송서한은 윤혜진이라는 이름표를 얻게 되었다. 30대 초반의 엘리트 물류 데이터 분석가였으나 내부 고발 사건에 연루돼 블랙리스트에 찍힌 뒤 지방의 낡은 하청 해운 회사에 갓들어온 비정규직 여직원. 너희 둘은 완벽한 남이다. 박무진이 핏대를 세우며 경고했다. 이 방문을 나서는 순간 서로 시선조차 마주쳐선 안 된다. 지하 감옥에서의 이주는 영혼을 갉아먹는 형벌과도 같았다. 교육의 진짜 목적은 강태건과 송서아의 본성을 철저히 지워버리는 것이었다. 자로 쳤듯한 제식 보행, 강인한 어투, 예리한 눈빛은 철저히 제거당해야 했다. 굽은 어깨에 소심하게 눈을 내리깔고 적당히 계산적이며 비굴한 시궁창 인생의 습관을 몸에 각인시켰다. 강태건은 압박 붕대로 훈련된 근육을 숨겼고 송서아는 미모를 버리고 멍청한 인상을 풍기는 화장술을 연습했다. 감옥 같은 합숙 기간 동안 두 사람은 그 처참했던 설산의 밤에 대해 철저히 함구했다. 얇은 시멘트 벽을 사이에 둔 방 안. 강태건은 매일 밤 절단 직전까지 갔던 거친 손가락을 매만지며 눈보라치던 설산의 공포를 곱씹었다. 반면 송서아는 고요 속에서 얼어붙었던 자신의 심장을 다시 뛰게 했던 그 불쾌한 온기를 머릿속에서 지우려 했었다. 생존을 위한 피할 수 없는 결정이었지만 외간 남자의 뜨거운 살결과 맞닿았던 그 부끄러운 감각은 강태건의 눈빛을 마주할 때마다 그녀의 숨통을 기습적으로 조여왔다. 임무지로 파견되기 직전 텅 빈 군식당 복도에서 송서아가 불쑥 강태건의 길을 가로막았다. 강태건은 발걸음을 멈추고 표정 없이 그녀를 지그시 보았다. 윤혜진이라는 위장 신분에 잡아먹힌 듯 평소에 맹수 같던 안광은 사라지고 신경질적이고 초조한 낙오자의 얼굴을 하고 있던 그녀였다. 하지만 지금 그를 쏘아보는 눈빛만큼은 과거의 도끼 품은 송서아로 완벽하게 돌아와 있었다. 도대체 군사 재판에서 왜 입을 꾹 닫았던 거야? 그녀가 매섭게 몰아붙였다. 내가 그 순간에 정신을 차리지 않았다면 넌 성폭행 미수범으로 감옥에서 썩어야 했어. 왜 변변한 해명조차 하지 않았냐고? 강태건은 무심한 눈빛으로 그녀를 응시하다가 일순 강동식의 껍데기를 벗고 특유의 서늘한 저음으로 입을 열었다. 진실을 덮어둘 때나 핑계가 필요한 법이다. 내가 얼어 죽기 직전 내 군복을 찢어버렸고 맨살을 대어 체온을 나눈 건 사실이잖아. 거기엔 그 어떤 해명도 필요하지 않아. 오로지 그 빙산에서 살아남으려는 본능만 있었을 뿐. 송서아는 일순 누군가 가슴을 강하게 때린 듯 숨을 떼었다. 그 남자는 자신의 본능적인 결정을 포장하거나 아름답게 꾸미려 들지 않았다. 생사의 기로에서 내린 결단의 무게를 스스로 감당하고 있을 뿐이었다. 강태건이 덤덤히 그녀의 어깨를 스쳐 걸어가며 덧붙였다. 결과적으로 너는 살아 숨쉬고 있잖아. 나는 그거면 충분해. 식당 철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그의 그림자가 사라지자 송서아는 두 손을 꽉 쥔 채로 가늘게 떨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했다. 얄팍한 자존심을 버리고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려 했던 결심은 처참하게 무너지고 묵직한 마음의 짐만 한가득 안게 되었다. 그녀는 마침내 절실하게 깨달았다. 강태건이란 남자는 자신이 기를 쓰며 피를 말리며 얻어내려 했던 권위나 진급 따위엔 처음부터 관심조차 없는 심연과도 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다음 날 새벽 번호판 없는 검은 차가 빗줄기를 뚫고 부산으로 내달렸다. 목표지는 부산 중구 초량동 비탈진 산동네 골목이 미로처럼 엉킨 재개발 보류 구역이었다. 그들의 새로운 비밀 안가는 곰팡이 악취가 진동하는 낡고 허름한 2층짜리 적산 가옥이었다. 하지만 낡아빠진 나무문을 열고 진입하자 군사위성과 연결된 최고급 해킹 장비와 다채로운 구경의 총기들이 사방을 빼곡하게 채우고 있었다. 지옥행을 환영한다. 박무진은 짧은 한마디만 남긴 채 빗물처럼 증발해버렸다. 방은 두 개로 나뉘어 있었으나 벽이 허물어져 있어 완전한 단절은 불가능했다. 거실 정중앙에 놓인 낡은 당구대 위에는 부산항 팔부두의 3D 입체 도면과 제거 타겟들의 머그샷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정태석 소령 군사정보사령부 소속 대북 사이버팀 에이스 해군 군수망을 뚫고 팔부두 위장 취업에 성공했었지. 암호명은 딥워터. 정확히 21일 전이 은신처로 알 수 없는 소음 섞인 무전을 끝으로 생사불명됐어. 송서아. 아니 이제는 완벽한 윤혜진으로 돌변한 그녀가 컴퓨터를 조작하며 작전을 주도했다. 그의 최후 무전 해독 결과는 고철이 울음소리를 낸다였어. 고철의 울음소리. 강태건, 즉 강동식이 미간을 찌푸리며 반문했다. 소나 음파 탐지기 교란의 징조야. 그런 살이돼. 우리가 비밀리에 건조 중이던 차세대 3000톤급 잠수함에 AIP 공기부료 추진 엔진 핵심 코어가 빼돌려졌을 확률이 100%야. 그게 쓰레기 더미로 위장해 적국에 흘러간다면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국가적 비극이지. 그녀는 곰팡내 나는 창가 쪽으로 걸어갔다. 흐릿한 창문 너머로 붉은색 타워 크레인들이 거대한 기계 괴물처럼 나열해 있었고 부식된 철에서 진동하는 쇳내와 썩은 바다 악취가 축축한 바람을 타고 폐부를 찔렀다. 직면한 최우선 목표는 정태석 소령의 생존 여부 파악 및 탈환. 만약 이미 제거당했다면 그가 피로 숨긴 백업 파일들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최종 표적은 비리의 온상. 송서아가 다트판에 박혀있던 백발의 군고위 간부 사진에 단검을 쑤셔 넣었다. 별 3개를 단 해군 군수 사령관이었다. 이 거대한 밀반입 경로는 일개 깡패나 부두 브로커 따위가 감당할 규모가 아니야. 군수 내부가 노골적으로 뒤를 봐주는 커넥션이지. 우리는 그 썩어 빠진 머리를 잘라내야 해. 정태석은 그 단서를 쫓으려다 제거당한 게 틀림없어. 두 사람은 무거운 침묵 속에서 서로의 눈동자를 마주했다. 과거 지독한 특수훈련에서 서로의 숨을 끊으려 안달났던 최정예 장교들의 기싸움은 먼지조차 남지 않았다. 오직 이 끔찍한 시궁창 속에서 살아남아 임무를 마쳐야만 하는 비참한 그림자들의 전우에만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이제 내일 오전 6시 강태건이 땀과 기름때에 찌든 작업복 겉옷을 걸치며 다짐했다. 노가다꾼 강동식이 팔부두 사지판으로 투입한다. 다음날 새벽녘 짙은 해무가 깔린 팔부두는 매연과 생선 내장 썩은 내가 진동에 숨쉬기조차 역겨웠다. 강태건 아니 남루한 몰골의 강동식은 흠집투성이 안전모를 푹 눌러쓴 채 험상고는 인력 소장 앞에 섰다. 오늘부터 일할 강동식이다. 꽤 산만해 보이고 말기가 어두워도 허리 힘은 쓸만하니까 잡부로 굴려 소장이 가래침을 바닥에 뱉으며 눈짓하자. 거친 일꾼들이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그를 훑었다. 강동식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듯 어깨를 잔뜩 움츠리고 바보처럼 실실 웃으며 허리를 굽혔다. 최정예 특수부대 에이스의 패기는 온데간데 없고 인생에 찌들어 패배감에 젖어든 하류 인생만이 서 있을 뿐이었다. 그는 즉시 허름한 크레인 하역조에 투입되었다. 당연히 그가 흘리는 땀방울의 진짜 의도는 단순 노역이 아니라 현장의 은밀한 동태 파악하는 안테나 역할이었다. 접근 금지 구역인 팔부두는 군수품만 취급하는 게 원칙이지만 기이하게도 정체불명의 민간 상선들이 쥐도새도 모르게 정박해 있었다. 유독 시선을 끄는 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출항 대기 중인 해진 해운 소속의 부식된 화물선이었다. 이 새끼야, 거긴 만지지 마. 강동식이 해진 해운 로고가 찍힌 핏빛처럼 붉은 컨테이너에 다가가려 하자 작업 조장이 눈을 부라리며 악을 썼다. 그건 VVIP 특수 물건이야. 너 같은 쓰레기들이 흠집낼 화물이 아니라고. 저기 구석에 널브러진 철근이나 치워. 특수 물건이라 겉면에 붙어있는 식별표에는 명확히 폐기용 고철 덩어리라 명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 컨테이너를 옮기는 거대 지게차는 항만청 관할이 아닌 미등록 불법 장비였다. 게다가 그 반경 10m 주변으로는 일용직 노동자가 아닌 옷 속에 흉기를 숨긴 듯한 검은 양복의 조직원들이 삼엄하게 진을 치고 있었다. 강동식은 멍청하게 계속 머리를 주걱대며 무거운 철을 옮기면서도 검은 안경 너머 놈들의 모든 움직임들을 뇌에 완벽하게 새겨두었다. 똑같은 시간 제파랑 통제센터동 위층 윤혜진이라는 가명이 적힌 푸른색 출입증을 찬 송서아는 답답했던 사무실 열기 속에서 자판기를 두들기고 있었다. 그녀의 진짜인 목표는 해진 물류의 가짜 화물 경로를 추적해내는 것. 이봐 윤혜진 양 인스턴트 2잔을 뜨겁게 가져 뚱뚱보의 팀장이 유리컵을 탁자 위쪽 세차게 밀어붙여왔다. 예전 육군 비밀 타격대의 유령라 불렸던 송서아는 그런 기색 전혀 티 안 나게 임시계약직 멍청해 보인 얼굴들로 두 팔을 움츠리고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다. 랩랩 즉시 준비하겠습니다. 여자는 빠른 발걸음들 휴게실을 걸어가다
보안 CCTV 보이지 않는 핵심 관리실 환기구 곁을 살짝 스쳐갔다. 짧디 짧은 시간 여자의 소매 끝에서 흘러나온 초미니 침투 USB가 핵심 기기에 재빨리 꽂혔다. 은신처의 핵심 컴퓨터와 다이렉트로 연결되어 재파랑의 모든 입출항 정보들을 완벽히 빼내가는 치명적 바이러스 코드다. 자연스럽게 음료 심부름 끝낸 여자는 몰래 구석자리에 웅크리고 빼낸 정보들을 파헤쳐 나아갔다. 흠흠. 마우스 버튼 누르던 여자의 눈동자에 차가운 빛이 머물다. 목표는 해진 기업 이름에 등재된 검붉은 폐철 컨테이너들. 일반적인 해운 루트라면 불량 부품을 담고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해 간 뒤 그곳 석탄 따위 싣고 돌아 귀환해야 한다. 하지만 감시 전산망에 저장된 이 화물 박스들은 그저 출항 도장만 남겨 있을 뿐 입항 정보는 단 한 줄도 존재하지 않았다. 즉 아시아 해역에 들어가는 찰나 배와 같이 사라져 버리는 일회용 가짜 상자들이었던 셈이다. 정태석이 증발 직전 긴급하게 남겨두었던 노래하는 폐철의 비밀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밝혀지는 찰나였다. 늦은 밤 초량동 은신처 예측이 빗나가고 있어 송서아가 빼돌린 화물 정보지를 화면상에 띄우며 작게 중얼댔다. 출항 준비 중인 가짜 컨테이너들의 무게 수치값이 오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 정확히 350kg 쓰레기 쇳덩어리들이 이렇게 차이 없이 질량이 일치할 수는 없어. 이건 완벽하게 조립된 특수기계 장비라는 뜻이야. 북한 최신 잠수함에 장착될 AIP 추진 코어 장비. 강태건이 기름때가 배인 낡아진 윗도리를 벗어제치며 단호한 찬 목소리로 덧붙였다. 국가안보연구소에서 전달해 주었었던 그 장비의 기본 중량과 1g도 안 틀려. 진짜 핵심은 정태석 소령의 동선이야. 송서아가 컴퓨터를 조작해 검은 실선이 그어진 바다 지형을 확인했다. 그는 이 불길했던 가짜 상자들이 놓이는 부두 쪽에 숨어들다가 발각된 게 확실해. 이어서 내일 밤 저 배가 다시 뜬다. 이어서 그가 마지막으로 발견된 곳은 재파랑이 아니었어. 송서아가 위성 기반 지형을 띄웠다. 부산역 뒤편의 구도심 뒷골목 역인 범죄자들과 다국적 킬러들의 은신구역. 그가 왜 그런 위험구역을 강태건이 목을 주물럭대며 대답했다. 물건의 비밀을 알고 있거나 배송 경로를 수정할 수 있는 자 비밀 요원들이 아니라 뒷세계의 중간책을 만나려 했던 거야. 정태석의 맥박 신호가 마지막으로 멈춘 위치. 지하 술집 라스푸틴. 오늘 자정. 우리가 박살내야 할 타겟이야. 뒷골목은 화려 네온 불빛과 주정뱅이 고성으로 혼란스러웠다. 강동식은 낡아진 가죽 코트를 걸쳤고 윤혜진은 아찔한 스커트에 관능적인 화장으로 치장한 채 라스푸틴의 거대한 방문을 열었다. 겉보기엔 그럴싸한 라이브 주정 같았지만 내부는 독한 싸구려 맥주와 담배의 연기가 진동하는 비밀 도박장이었다. 불법 체류 킬러들과 그들을 경호하는 건달 무리들이 어두운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둘은 몰래 웨이터에게 다가가 정태석의 3D컷 사진을 건넸다. 웨이터는 모른 척하며 컵을 닦았으나 그의 흔들린 눈동자는 VIP 라운지의 한 놈들을 향했다. 비싼 양복을 입었지만 행동이 경박한 사내. 미스터 곽이라 불리는 중개인. 무기류들 밀수입 경로를 외국 범죄단에 넘기는 자이자 정태석이 사라지기 전 마지막으로 만났던 놈이다. 송서아가 꼬리를 흔들며 그에게 다가갔다. 혼자 마셔요. 완전 취해볼래요? 미스터 곽이 끈적한 눈빛으로 여자의 쇄골을 할 듯 쳐다보았다. 어디서 굴러들어온 쓰레기야? 내 술자리엔 최고급 와인류 아니면 안 올라오는데. 나도 최고급 정보에만 관심 있거든요. 송서아가 그의 귓가에 손을 얹으며 목덜미 차갑게 속삭였다. 열흘 전 여기서 너희와 거래했던 군인의 행방을 불면 내 놈 목숨은 살려주게 해줄게. 미스터 곽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뭐야? 이 미친 또라이는. 그가 짜증을 내며 송서아 뒤에 어깨를 밀치려던 찰나. 무쇠 집게 같은 소나귀가 그의 뒷덜미를 낚아챘다. 강동식으로 변장했던 강태건이었다. 이봐 내 동료한테 함부로 손을 뻗으면 박살나지. 강태건의 핏발 서린 눈동자는 더 이상 어리숙한 양아치가 아니었다. 첩보 부대의 피도 눈물 없는 살인마 그 자체였다. 이 쓰레기 같은 놈들은 뭐야? 미스터 곽이 고함을 지르자 라운지 근처의 경호원 7명이 다 같이 품에서 단검 자루를 꺼냈다. 구경꾼 역시 구경거리가 생겼다는 듯 콧노래를 불며 포위망을 좁혔다. 제명에 못 죽을 새끼들이군. 경비팀 대장이 깨진 맥주병을 들고 협박해왔다. 강태건이 송서아에게 귓속말을 던졌다. 6초 준다. 퇴로 확보해. 3초면 떡을 쳐. 대장이 병을 내리찍는 찰나 강태건은 회전하며
그의 발목 관절을 짓밟았다. 살이 찢어지는 파열음과 함께 대장이 꼬꾸라지자 송서아는 뒤로 제비를 돌아 테이블 위로 올라가 웨이터의 이마에 총구를 겨눴다. 모두 움직이지 마. 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 변했다. 강태건은 달려드는 덩치 큰 놈의 코를 날려버리고 그를 인간 방패로 쓰며 미스터 곽을 압박했다. 육군 비밀 타격대의 실전 무술을 마스터한 송서아는 웨이터를 기절시킨 뒤 유리병을 집어던져 돌진하는 킬러들의 안면을 박살냈다. 엘리트다운 깔끔한 타격이 아니었다. 오직 살기 위해 악마처럼 물어뜯는 뒷세계의 난투극이었다. 강태건은 미스터 곽의 멱살자락 틀어쥐고 벽면에 강하게 쳐박다. 정태석, 지금 어디에 숨겨뒀어? 컥컥, 내가 어떻게 알아? 인내심 시험하려 들지 마. 강태건이 미스터 곽의 엄지 손가락을 뒤로 확 꺾어버리자 그가 돼지멱다는 비명을 토해냈다. 말해, 다 말할게. 그 군인놈이 선을 넘었어. 대륙 물류의 사장님 덫에 걸렸다고. 사장님 마처로 항구 뒷세계 라인의 찐 보스야. 그놈이 군인을 납치했어. 지금쯤이면 바다 저 아래서 부패하고 있을걸. 그 순간 술집의 비상구가 박살나며 소음소총으로 무장한 검은 정장 무리가 들이닥쳤다. 대륙 물류의 암살조였다. 빌어 도망친다. 강태건은 미스터 곽을 방패막이로 던져버리고 송서아의 등허리 감싸 안았다. 두 사람은 거대한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을 몸으로 깨부수고 뛰어내렸다. 와장창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총탄을 뒤로 한 채 두 요원은 무법천지의 거리를 빠져나가 짙은 어둠 속으로 자취를 감췄다. 구창고를 개조한 은신처. 강태건은 칼로 등 쪽에 박힌 총알 파편을 파내며 보드카 부어 소독했다. 송서아는 피에 젖은 작전복을 정비하며 도청 중인 경찰 통신망을 브리핑했다. 어젯밤의 소동은 동네 건달 간의 약물 이권 다툼으로 은폐 처리됐어. 우리 흔적은 지문 안 남았고 마처로 송서아가 모니터에 검은 상처가 있는 남자의 얼굴을 띄웠다. 북한 특수부대 출신 테러조로 활동하다 처형을 피해 블라디보스토크를 거쳐 도망쳤지. 표면적으로는 대륙 해운의 가짜 사장 진짜 정체는 아시아를 아우르는 불법 생화학 무기 유통망의 두목이야. 정태석은 그 악마의 소굴에 떨어졌군. 강태건의 두 눈에 짙은 분노가 서였다. 미스터 곽이 확실히 경고했어. 벌써 바다에 가라앉았을 거라고. 생존 가능성은 제로야 진짜. 강태건은 피를 지혈하던 압박 붕대를 꽉 묶었다. 끝장나는 거지. 포기할 건 아니잖아. 형, 아니. 강동식 팀장 송서아가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우리의 제일 중요 임무는 정태석의 목숨 아니야. 암호 확보지. 그가 살아남아 있더라도 그를 구하려다 덜미가 잡히면 파국적인 재앙이 닥칠 거라고. 예전 지리산맥 기밀 임무 때와는 위치가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다. 그땐 송서아가 명예욕에 눈이 멀어 극단수를 두었고 강태건이 만류했다. 그렇지만 지금은 송서아가 컴퓨터처럼 이성을 내세웠고 강태건이 피 끓는 동료애를 주장하고 있었다. 전우를 지옥로 밀어넣고 편히 눈 감는 리더는 없다. 강태건이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는 우리 부대가 아니야. 우리는 요원도 군인도 아닌 이름 없는 유령들일 뿐이야. 동정심은 금기라고 훈련받았잖아. 그렇다면 그 찬바람 속에서 날 팽개쳤어야지. 강태건이 여자의 눈을 피하지 않고 받아쳤다. 원칙 지침대로라면 넌 날 설원에 유기했어야 맞지. 구조팀은 30분이나 지연됐고 내 심장은 멈춰 있었으니까. 그렇지만 넌 날 살려냈어. 그것이 내가 버티는 이유야. 게다가 넌 군사 재판에서 내 결백을 입증해줬지. 원칙 지침대로라면 날 반역죄로 엮어버리고 내 출세길을 다지는 게 영악한 짓이었을 텐데. 넌 징계를 감수하고 비밀을 폭로했어. 그게 넌 사람이고. 송서아는 굳게 깨문 입술에서 피가 났다. 그의 의지가 그녀를 흔들었다. 애초에 규칙과 합리성을 던져버렸기에 이 시궁창 지옥에서 서로의 뒤를 맡기고 있는 것이었다. 알았어. 전술을 수정한다. 단 통제는 내가 해. 송서아가 결의를 다지며 터미널에 접속했다. 여자의 타이핑이 허공을 갈랐다. 마처로가 정태석의 숨을 끊지 않았다면 목적은 자명해. 고문 그가 빼돌린 국방부의 1급 암호 코드를 뱉어내게 만들려는 수작이지. 차단이 완벽한 취조실이 필요했을 거야. 여자는 대륙 해운의 페이퍼 컴퍼니들까지 모조리 털기 시작했다. 차즘. 그녀가 열화상 위성 지형을 띄웠다. 부산 끝자락에 버려진 신항만 번화가와 동떨어진 인적 드문 해안가의 대형 수산물 가공 공장 대륙 해운 명의로 된 위장 시설이었다.
그 북한놈 비린 냄새를 꽤 좋아하나 보네. 송서아가 싸늘하게 웃었다. 예전의 끔찍함과 겹쳤다. 지독한 한기를 이용한 취조 수법. 얼음을 끼얹고 영하의 방에 쳐넣으면 골수까지 얼어붙는 공포에 못 이겨 술술 불게 되지. 강태건이 조용히 수납장을 열어 무기를 장전했다. 소음기 부착된 권총 세라믹 단검, 그리고 열상 안경 윤혜진 분석관. 그가 가명으로 송서아를 불렀다. 명령하시죠. 강동식 팀장, 오늘 밤은 길다. 자정 일시 버려진 해산물 가공 공장. 소금기 머금은 돌풍이 녹슨 철창을 때리며 기괴한 파열음을 냈다. 입구 철책엔 마철호의 정예 조직원 8명이 중무장한 체진을 치고 있었다. 주인은 내가 끈다. 강태건이 권총에 슬라이드를 당기며 지시했다. 넌 환기구 통로를 타. 송서아가 어이없는 코웃음을 쳤다. 하수도 쥐새끼 노릇은 여전하네. 폐쇄 공포증 이겨내는 건 특전사 주특기 아니던가? 해군 비밀 타격대엔 못 비비지. 둘의 모습이 일순간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강태건은 화물박스의 그림자를 징검다리 삼아 보초병들의 시야 밖으로 악마처럼 파고들었다. 송서아는 와이어를 이용해 직각 벽면을 단숨에 등반한 뒤 옥상의 낡은 환기장치들을 뜯어냈다. 창고 내부는 체감온도 영하 40도. 절단된 거대한 생선 더미들이 쇠고리에 주렁주렁 매달려 소름 돋는 숲을 이루고 있었다. 그 중앙 정태석 소령이 질긴 밧줄에 묶여있는 채 얼음이 낀 수조에 처박혀 있었다. 호흡은 가빴었고 피부 곳곳이 찢겨나가 끔찍한 상태였다. 지옥불로 간다. 그가 헛소리를 내뱉었다. 아가리 닥치라. 거대한 체구의 사내가 정소령의 머리통에 액체 질소를 섞은 냉수를 쏟아부었다. 마철호였다. 얼굴 절반을 일그러뜨린 화상 자국. 살기로 번뜩이는 뱀의 눈. 내놈 머리통에 든 암호키 다 토해내기 전까진 저승사자도 널 못 데려가. 내 배후에 있는 놈. 팬텀이라 불리는 썩을 놈. 그 새끼는 지금 어느 쥐구멍에 숨어 있나? 환기 덕트 안에서 그 이름을 전해들은 송서아는 호흡이 솟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팬텀, 그것은 박무진 대령의 비밀 요원 시절 암호명이었다. 마철호가 박무진의 정체를 인지하고 있다니 찰나의 순간 송서아의 머릿속에 흩어져 있던 퍼즐들이 하나의 악몽 같은 진실로 맞춰지었다. 정태석 소령은 독단적으로 작전을 벌인 게 아니었다. 철저히 팬텀의 지시를 따랐으나 용도가 다하자 적진 한가운데에 미끼로 던져진 것이다. 어쩌면 작전할 때부터 살아서 돌아갈 수 없는 소모품이었을 터. 그렇다면 나와 강태건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제복을 벗고 문서상 소멸된 유령들. 우리는 백사라는 구국 기밀 조직에 선택받은 최정예 요원이 아니었다. 박무진이 자신의 추악한 무기 밀거래 카르텔을 은폐하기 위해 언제든 쓰고 버릴 목적으로 인간 방패로 쓰기 위해 긁어 모은 사냥개들이었던 것이다. 강태건 후퇴해. 전부 박무진의 속임수야. 송서아가 무전기를 통해 다급히 외치려는 찰나. 철제문이 폭음과 함께 날아갔다. 타이밍은 지금이다. 강태건이 입구의 보초들을 박살내고 돌입했다. 마철호가 기다렸다는 듯 특수 개조된 샷건총을 장전하며 비웃었다. 먹잇감 제발로 걸어 들어왔군. 팬텀이 쓰레기 처리를 위해 보낸 새 하수인들. 헛소리 집어치워 강태건이 지게차 뒤로 몸을 던지며 응사했다. 강태건, 우리는 체스말이었어. 흑막은 박무진이라고 지붕에서 줄을 타고 내려온 송서아가 처절하게 소리쳤다. 강태건의 이성회로가 하얗게 타버렸다. 박무진이 배신자라고 지옥에 갈 시간이 되니 눈치가 확 생겼나 보지. 마철호가 송서아를 향해 방아쇠를 당기려 했다. 비켜. 강태건이 맹수처럼 도약해 마철호를 덮쳤다. 두 거구가 얼어붙은 생선 사체들 위로 나굴었다. 살과 뼈가 부딪히는 파열음이 공장 안 울렸다. 특수전 부대 출신 인간 병기와 정찰 총국의 살인 기계가 오직 목숨을 건 육탄전에 돌입했다. 챔. 강태건이 안면 훅을 꽂아 넣었지만 마철호는 맷집으로 버텨내며 역으로 강태건의 발목을 꺾어버렸다. 불쌍한 개새끼들. 너희 주인이 벌써 타이머를 맞춰뒀어. 180초 뒤면 여긴 잿더미가 된다. 마철호가 외투 안에서 붉은 불이 깜빡이는 무선 스위치를 흔들어 보였다. 정태석을 업고 당장 도망쳐. 강태건이 고통을 참으며 송서아를 향해 소리쳤다. 안 돼. 같이 나가야 해. 주저하지 말고 당장 꺼져. 내 마지막 짓이다. 송서아는 입술을 꽉 물며 뻗어버린 정태석을 부축해 일으켰다. 박무진. 정태석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여자의 어깨에 기대어 신음하듯 뱉어냈다.
그 짐승이 진짜 악마야. 모든 음모는 그놈 작품이었어. 기무사 기밀 자료가 모두 내 시계에. 이것이 유일한 증거다. 정태석은 손목에 찬 한기로 인해 액정이 깨진 군사 스마트 기기를 가리키며 고개를 떨구었다. 눈을 떠봐 정태석 이대로 끝날 순 없어. 송서아가 필사적으로 그를 붙잡았지만 그의 숨결은 이미 떠버 있었다. 강태건과 마철호가 사투를 벌이던 지하 냉동창고에서 대형 폭발이 일어났다. 강태건은 무서운 화염에 휩쓸려 무너져 내리는 무거운 철골 구조물 밑으로 튕겨나갔다. 선배님, 송서아 입에 절규가 터져 나왔다. 지직 어떻게든 살아남아. 송서아야, 뒤돌아보지 마. 이어폰 너머로 상처투성이가 된 그의 마지막 유언이 흘러나왔다. 공장의 기둥이 파열음을 내며 붕괴되기 시작하였다. 송서아는 빗자국 선명한 정태석의 팔목에서 시계를 빼내어 가슴 깊이 챙겼다. 그리고